오늘 이 시간 박상헌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장, 강훈식 동국대 겸임교수,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또 김태현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 소장님, 앞서 국회 소식 연결해서 들어봤는데요. 벌써 지금 20일 이상 넘겼잖아요. 네.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밖에 눈이 내리고 뭐 사실 첫눈인데 우리 서울 시민들이 기뻐할 것 같은데 국민들은 사실 욕 나오죠, 저게. 네. 왜냐하면 헌재가 작년에 1대2 문제를 제기를 했고 12월 15일이 예비후보 등록입니다. 네. 그럼 나갈 후보들이 어느 지역인지 결정이 돼야 뭐 나갈 거 아닙니까? 지금 보름도 안 남은 상황이군요. 안 남았죠. 네. 근데 만에 하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12월 30일을 넘긴다면 네. 사무실을 폐쇄하고 네네.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 그런 것도 반납해야 되고 초유의 정말 정치 대란이 일어났는데 그럼 왜 여야가 이렇게 막판까지 이렇게 이 문제를 결정하지 않느냐. 정개특위를 뭐 지난달에 한 달까지 연기하면서 네네. 희한하게 국민들 봤을 때 여야가 싸우는 것 같지만 두 군데서는 담합을 합니다. 네. 이게 하나가 뭐냐면 예산 문제, 또 하나는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여당 의원, 야당 의원 할 거 없이 현역 의원들이 분리할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네. 예비후보는 지금까지 예비후보 등록도 안 된다면 명함 하나 돌릴 수가 없는 그런 악조건 속에 있는 것이고 현역들은 기득권 프리미엄을 다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빨리 결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이게 늦으면 늦을수록 본인들한테 현역들이 유리하겠군요. 유리해지는. 네네. 그리고 시민들은 내가 출마하고자 하는 이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선거법 자체도 시민들이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를 네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막 이 정개특위 안조처도 이렇게 넣어준다는 것은 네네. 제가 보기에는 능력도 없는 것도 문제지만 네. 기본적으로 여야 간에 이심전심의 담합 구조가 이 기재에 깔려 있다. 그렇지 네네. 않으면 이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할 리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정말 19대 국회가 최악의 점수를 받고 있지만 정말 좀 질타를 여야 할 것 없이 네. 좀 받아야 될 장면이다 이런 생각이 박 듭니다. 소장님도 말씀하시지만 강 교수님도. 네, 그러니까 네. 뭐 저도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2대1로 바뀐 이후에 네. 작게는 40개 내지 50개, 많게는 100개에서 150개까지 선거구 획정을 재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 기준들을 어떻게 따라내서 모든 미묘한 문제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현역 의원들입니다. 네네. 현역 의원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 지역구가 있고 그 지역구에서 이미 명함을 들고 이미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미 선거운동을 사실상 하고 있다는 네.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불과 열흘 뒤면 예비 후보를 등록하는 신임들의 문제입니다. 네. 매번 선거 때마다 새롭게 물갈이를 해야 되고 국회 권력을 바꿔야 된다는 국민들의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미 불공정한 룰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번에 반드시 하지 못하면 이건 뭐 국회에 대한 무능을 넘어서 국민들의 지탄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안 그래도 지금 19대 국회 지금 하는 일 없다라고 지금 자꾸 얘기하는데 이 문제까지 또 이렇게 늦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마지막까지 대미를 장식하지 않습니까? 네. 예산안 처리, 근데 사실 예산안도 그래요. 작년에 지금 시간을 맞췄지만 그거는 잘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국회 선진화법에 어떻게 그렇게 된 건데 네네. 이번에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48분 또 늑장 처리를 했거든요. 네네. 뭐 예산안 문제 는 네.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다뤄보겠지만. 그런 와중에도 지금 선거구 획정 문제까지 어떻게 보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룰까지 지금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거의 어길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여야 의원들 그 당파와 상관없이 본인들의 기득권 지키기가 정말 이제는 도를 넘고 있지 않나. 좀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네네. 지금 뭐 세 분이 여야 대표들이랑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글쎄 그분들의 속내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참 그게 궁금하네요 저는. 근데 다들 지금 안 그래도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백기정 팀장께서도 이렇게 보시기에 참 국회 보면 한심하죠. 뭐 저는 그냥 뭐 정치 소관은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 국회가 민생 소위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네. 여야 간의 당략적 차원에서만 접근을 하고 네. 여러 가지 그 이견 노출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로부터 짜증을 나게 하는데 네. 그 경기도 모 지역에 아는 후배가 있는데 네네.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 사우나를 8명 정도가 사우나실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분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사우나실로 들어왔다고 해요. 네. 근데 그 탕 안에 있던 8분의 지역 구민들이 모두 일어나 버리더랍니다. 왜 일어난 건가요?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들어오니까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력에 대한 염증 때문에 그렇다는 걸 단적으로 제 얘기 듣고 싫어서 나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국민들이 지금 국회를 바라보는 정치를 바라보는 현실이 아닌가 싶어서 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 문제는 여기까지 좀 정리해 보고요. 정치 문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다뤄보고 먼저 허승아 앵커가 먼저 발제를 해준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그 김수남 검찰총장이 취임을 했는데요. 체제 전복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겠다 이런 게 취임 일성이었어요. 강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 어제 이제 그 전날에 이제 전임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네. 그게 이제 8년 만에 처음 임기를 다 마친 검찰총장이 물러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물러나면서 하신 말씀이 마치 이제
사람을 너무 이렇게 범인으로 취급하고 잡지 마라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좀 남기고 또 시도 남기셔서 이거 어떻게 검찰 권력들이 좀 약해지는 건 아닌가라는 일각의 우려도 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김수남 검찰총장 신임 첫 취임사가 강력한 체제 전복 세력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네. 검찰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이 문제가 지금 또 2차 민중 총궐기 이것과 그렇죠. 맞물리면서 네. 사실 해석이 좀 많이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폭력에 대한 단호한 어떤 경각심 또 단호한 뭐 봉쇄 이런 네. 것들은 좀 국민들이 다 환호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이게 표현의 자유라든지 집회의 자유에까지 이제 침범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우려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너무 강하게 막지 않을까 싶은 네. 우려가 있는 거죠. 박 박근혜 소장님께서는. 정권의 네. 어떤 역사적 소명 시대 정신은 역시 이제 공안에 강하다, 네. 법치에 강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 좀 프로를 보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있었고 이른바 진보 정권 10년이 있었고 네. 이명박 정부는 우파 정권이긴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한 태도를 취했죠. 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통진당 해산 문제부터 해서 최근에 이제 민중총궐기에 이제 소위 합법 시위, 평화 시위, 네. 폴리스 라인을 지켜야 된다는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뭐 이게 대표적인 분이 현 총리를 하시는 황교안 총리죠. 네, 네. 황교안 총리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른바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주역이었고 김수남 총장도 이제 수원지검장 시절에 그렇죠. 이석기 사건과 관련돼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 진영이 이 문제를 사려 깊게 봐야 된다. 강훈식 교수가 이제 이게 인권 내지 어떤 헌법이 부여한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부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한 시대에는 한 시대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박근혜 정권의 어떤 시대적 소명이 이 부분 아닌가. 그러니까 법치 강화. 우리가 검찰에서도 특수부가 있고 공안부가 있고 강력부가 있는데 네. 이른바 진보 정권 10년 동안에 공안부 검사들이 굉장히 좀 몰렸었거든요. 네네. 그건 왜냐하면 과거에 이른바 민주화 민주 대 반민주 시기의 업보죠. 그때는 공안이라는 게 민주 세력을 탄압하는 기제로 네. 작동했기 때문에 공안이 몰렸었는데 뭐 새로운 우파 정부 하에서 기본적으로 공안과 법 질서를 강조한다는 측면 이것도 또한 제가 볼 때는 시대적 어떤 소명이 있지 않냐는 것이고 차제의 이 문제 우리가 헌법적 가치 법 질서 그다음에 체제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한번 정리하는 시기가 아닌가 뭐 그런 측면에서 김수남 총장의 일성에서 뭐 체제 문제를 얘기한 것은 뭐 박근혜 정권의 역사적 소명과 맥락이 좀 닿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약간 정리할 필요가 있는 단계다라고 네. 보시는 거군요. 일단 지휘권을 가진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경찰에서도 이번에 안 그래도 말씀하셨지만은 2차 집회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 경찰이 그 집회를 좀 강경하게 대응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어요. 그 강경하게 대응을 하는 건 아니고 네. 뭐 미국에 일어날 일까지 걱정을 하는 그런 측면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네. 지난 11월 14일 날 그 가격 불법 폭력 시위가 엄청난 그런 부분이 파급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상 강화문 광장이라고 하면 서울시 조례에도 네. 이 여가소녀나 문화활동 이외에는 그 허용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집시법에도 지금 미국 대사관을 비롯한 20개 대사관이 몰려 있고요. 네. 15개 초, 중, 고등학교가 밀집돼 있고 가까운 곳에 정부 종합청사, 그다음에 조금 더 가면 이제 청와대 뭐 행진까지 하자고 해서 뭐 뒤집자 이랬었는데 네. 경찰 입장에서는 사전적 예방 조치를 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플랜트 노조, 민노총 플랜트 노조 지방에 있는 압수수색을 하고 이게 이제 뭐냐면 탄압이라고 보는 측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폭력 과격 시위가 일어날 거에 대한 대비책을 하는 것이지 이게 사전적 탄압이라고 이렇게 지금 부르짖는 사람이 있는데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2천만 노동자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5,500만입니다. 네. 근데 과연 2천만이 한상균 노조 위원장 말에 공감을 할까요? 절대 저는 아니라고 보고 말 없는 다수는 평화적인 집회 시위 이건 보장을 하자라고 하지만 네. 불법 과격 폭력 시위는 절대 용납 안 하는 게 대다수 90%의 말 없는 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그렇다면 이걸 직시하고 경찰이나 검찰총장께서도 이 공안 정국이라고 지금 몰아가는데 아니죠. 평화적인 집회 시위는 얼마든지 보장을 한다. 그러나 불법 가격 폭력 시위를 했을 때는 남북한이 대치되는 상황에서 네.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점을 직시해서 거기에 맞는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해야 된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궁금한 게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 시위하면 안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집시법에도요. 외교 대사관이 입건하면 세계 어느 나라에도 네. 허용을 안 합니다. 이건 아, 집시법에도 돼 있고요. 네네네. 서울시 조례를 떠나서 집시법에도 규정이 돼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태현 변호사님은 검찰 이쪽 경찰 이번에 좀 강하게 좀 대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에 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11월 14일 날 시위랑 11월 5일 날 시위랑 어떤 시위 어떤 주체들이 다 같거든요. 거의 네,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하고 네. 그리드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도 대동소이한데 네. 11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나름 그날 좀 쇠파이프도 나올 것 같고 뭔가 좀 강한 시위가 있을 것
갖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불허하거나 금지 통과를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어찌됐건 간에 허승한 거 겉으로는 준비해 평화시를 주세요. 하겠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어주는 허승한 건데 거 준비해 근데 주세요. 그날 사실 엄청난 또 소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있는 상황에서 경찰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주체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허승한 거 전례가 있었던 사람이 보름 만에 다시 시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경찰 입장에서 이건 정말 폭력 시위로 번질 만한 명백한 우려가 있다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금지 통보가 나간 것이거든요. 네네. 경찰은 만약에 이번에 민주노총이 한상규 위원장이 겉으로 말한 대로 네. 평화시위를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네네. 그게 아니라 이번에도 만약에 쇠파이브가 등장하고 하게 된다면 여기서 경찰에 밀리면 정말 공권력의 권위는 땅에 추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 어느 네, 정도 네. 약간 강경진압의 어떤 기조를 세울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그 5일 집회 전까지는 계속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더불어서 이제 복면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복면 그 엊그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이제 뽀로로 가면 쓰고 나와서 화제가 됐었는데 복면 금지법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 먼저 잠깐 보고 갈게요. 허승한 앵커 여론조사 결과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5일 정가윤 새누리당 의원은 폭행, 폭력 등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에서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복면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처럼 복면을 착용하고 시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데일리안과 RN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복면 시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9.4%,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35.1%,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5.4%였습니다.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14.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복면 시위와 더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경찰 차벽 설치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3%,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1.8%로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4.9%였습니다. 지금 보면요. 그 저희가 지금 CG가 좀 잘못되긴 했지만 설명을 좀 드리면 어쨌든 복면 자체는 반대를 하고 차벽도 반대하고 약간 그런 의견이 반대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팽팽하죠. 팽팽한 의견이지만 좀 그쪽이 우세하게 나왔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복면 그 반대한다고 집회도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항의 성격으로 좀 보이기도 하는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네네. 퀴즈예요. 제가 이제 앵커께 내는 퀴즈. 네. 정가범위원회 복면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이 다 통과됐다고 치고, 네. 그럼 어제 이제 민주노총이 부산에서 앉아가지고 복면 쓰고 시하셨잖아요. 네. 그게 복면 금지법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저 안 그래도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퀴즈입니다. 어떻게 걸릴까요? 되는 건가요? 안 걸리죠. 지금은 어쨌든 복면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이가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은 그런데 만약에 통과된다 하면 통과되더라고 또. 예. 아, 그러니까 폭력적인 행위가 없었으니까.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 심상정 의원 퍼포먼스에 대해서 좀 신랄하게 비판하고 싶은 게 네네. 시민사회단체가 그런 퍼포먼스를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공당의 대표이고 현역 의원인데 네네. 이 18대도 이 복면금지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네네. 복면을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법안 내용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법안을 안 읽어봤든지 안 읽어보고 심정적 인상적으로 반대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읽어보고 저렇게 한다면 그 왜곡이죠. 무슨 네. 얘기냐면 광화문시에서 복면을 쓰고 등장한다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복면에 쇠파이프를 들면 처벌한다는 얘기예요. 네. 답을 주시는 거군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 자체가 네. 무조건 복면을 금지한다. 그러면 사실 문제가 많죠. 네, 네, 그럼 네. 문제가 많은 건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폭력 시위에서 신원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쓰는 복면을 금지한다. 그리고 그 경우에도 뭐 건강성의 이유라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를 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퀴즈를 냈던 그 부분은 네네. 전혀 폭력 시위가 아니었어요. 앉아서 본인들의 의견을 게재하는 나름의 평화 집회 아니었습니까? 거기서는 복면이 아니라 가만히 뒤집어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다 쇠파이프를 들고 폭력하게 나왔을 때가 문제되는 거고 또 일각에서 얘기하시는 야 그럼 성매매 여성들이 본인들 신호를 가리기 위해서 많은 마스크는 어떻게 할래? 네.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허용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최소한의 한도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복면금지법을 심상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뽀로로 쌓아가지고 내가 IS를 보시나요? 네, 이건 네. 사실은 퍼포먼스 이상의 이다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까지 처벌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뭐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저 법의 실효성 아까 말씀한 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건 폭력 불법
불법 시위입니다. 네. 폭력 불법 시위는 문제가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오는 것은 당연할 거라고 국민들도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김순환 검찰총장이 체제 전복세라고, 그러니까 그게 체제 전복까지 되면 더 안 되겠죠. 국가의 네네. 기강이라는 게 있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저 법의 네이밍의 문제이든 저 법의 실효성의 문제에 대한 지적들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바꿔 말하면 그렇다면 복면금지법이 아니잖아요. 복면은 할 수 있는 건데 네. 폭력을 금지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법이 네이밍이 잘못됐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폭력 금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집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제 시위를 가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박성호 소장님이 과거에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시위를 가보면 처음부터 폭력을 의도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떤 네. 누구나 마찬가지. 물론 그런 세력들은 잡아야 된다는 경찰의 노력도 이해가 됩니다. 왜? 네, 네. 어떻게 나는 처음부터 폭력할 겁니다라고 하지는 않죠. 네. 근데 거기서 어느 쪽은 과잉진압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어느 쪽은 평화적 시위를 하려고 하는데 뭐 또는 뭐 이렇게 너무 투쟁이 강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네네. 문제는 처음부터 그렇게 기획된 경우를 잡는 것도 국민들이 거부하지 않을 거라 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마스크 쓰고 폭력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물감을 이번에 뿌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로 보면 물감이 뿌려지는 순간 내가 폭력 의지가 없었더라도 나는 이제 폭력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 흥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네네. 저는 뭐라고 할까요?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있는 패널들이 다 동의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즉 폭력과 불법을 막자는 거죠. 이거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거라 보는데, 자칫하면 이것이 이 복면감지법이라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표현의 자유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집회의 자유를 막을 우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복면금지법이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어졌다. 네. 그건 거꾸로 폭력 시위가 사라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거의 사문화된 법이 되면 한국 사회가 1단계 진전을 한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의 시위 형태를 본다면 매번 반복됐습니다. DJ 때 립스틱 라인까지 여경들까지 네, 세워봤지 네, 않습니까? 네. 폴리스 라인에 계속 폭력이 반복됐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최 측 추산 10만 명이 왔는데 9만 9천 명은 비 오는 날 우비 입고 멀뚱히 보고 있고 1,000명 정도가 활극을 벌였습니다. 네, 네. 그 사람들은 진보 진영을 위해서도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죠.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 자꾸 인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동네 파출소에 주폭들 있지 않습니까? 네. 동네 파출소도 분명히 공공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법질서를 지키는 데인데 일반적으로 동네 주폭들한테는 거의 놀이터처럼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제에 복면금지법 네이밍이 좀 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저도 동의하지만 네, 네. 기본적으로 국가기관 문제, 그다음에 법질서의 문제, 이 문제는 다수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서도 이번 차제 2016년으로 넘어갔는데 좀 엄격하게 지켜질 필요가 있다는 아니, 생각이 저도 네. 저도 마저 좀 말씀을 드리면 맞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게 9만 9천 명이 그 자리에서 요구했던 소통의 목소리가 사실 덮여진 덮여져 거거든요. 버렸죠. 그리고 네. 1,000명의 과한 집회 시위만 이제 드러난 거죠. 근데 이제 더 아쉬운 건 대통령이 이 9만 9천 명의 목소리에서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IS 문제로 가면서 약간 좀 더 그게 호도된 경향도 있다. 이런 것들도 좀 네, 네. 지적이 좀